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학교를 기원하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에서 인덕터 마지막 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세요. 이번 과하고 다음 과하면 딱 끝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의 접속입니다. 이제 코일들끼리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거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상호 인덕턴스 우리 앞에서 했었는데 결합계수로 표현하는 방식과 그 접속 방식이 이제 결합돼서 또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살펴보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인덕터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공식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스토리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끝내보자고요. 우리 세 가지 스토리 중에 첫 번째 스토리는 접속입니다.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동 접속과 그리고 차동 접속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 볼까요? 차동 접속.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가동은요, 어떤 것이냐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더해지냐? 자속이 같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가동 접속이고요. 만약에 코일에서 발생하는 두 자속이 반대 방향으로 되면 서로 상대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동과 차동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요.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결론적인 거를 제가 두 가지 써볼게요. 결론은 1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합성 인덕턴스 L은 두 개 코일이니까 코일 1을 L1이라고 하고요.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또 L2 코일 2가 가지는 인덕턴스 L2라고 하면 서로 영향을 주면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했었죠. 두 M12, M21 이런 얘기를 저번 강의 때 했는데 그 둘은 결과적으로 같더라. 그래서 M이 두 개가 더해져서 2M이 더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살짝 연관 지면 여기 1, 2 이렇게 있죠. 오른쪽이 1차 코일, 그래서 1차 코일 이렇게 써보고요. 오른쪽이 이제 2차 코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L1, 이쪽이 L2, 자기에 대한 인덕턴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랬죠. M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인정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서 2번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것은 2번. L은 서로 반대라면 L1 더하기 L2인데 서로 상쇄되니까 빼기 M이 돼서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요, 이거랑 이 공식 가지고 가면 돼요. 마음 급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뒤에 문제풀이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왜 그런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그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 건데요. 1차 코일의 감긴 횟수를 N1이라고 하고 2차 코일은 N2가 감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흘릴 건데요. 여기 I만큼 전류를 흘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요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다. 요렇게 연결을 해서 전류가 I2는 요렇게 이제 흐르겠죠? 그러면 번호를 한번 매겨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한번 보면은 I1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요렇게 이제 흐르겠죠? 우리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짠하고 우리 오른나사 오른손에 비유했었죠. 제가 이 그림 자주 가져오네요. 그죠? 내 손가락이 이렇게 전류 흐르는 방향, 그럼 엄지손가락이 N극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N극, S극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은 잠깐 여기다 이렇게 치워두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번호를 매기면 1번 1차에서
자속 phi 1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었죠. 지금 누설 자속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누설 자속이 없고 다 1차에서 발생한 길로 넘어간다.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도 한번 써놔야겠다. 누설 자속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2차 코일을 보면 2차 코일도 지금 I2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발생할 거예요. 그것을 표기를 해보면 여기 2번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초록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류가 지금 요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면은 자, 우리 손 이렇게 갖고 와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이쪽이 N극, S극이 되면서 자속은 요렇게 초록 색깔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손가락 치우고요. 이제 필요 없는 것도 조금 지워보고 자, 그래서 phi 2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초록색과 빨강색깔 이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초록색과 빨강색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1차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요 1차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아래로 좀 빼볼게요. 잘 보이게. 자, 3번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노란 색깔을 보면 현재 자기 자신 I1이 만든 자속이 phi 1이죠. 이 빨강 색깔 때문에 자기 인덕턴스 L1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은 L1이 있는 상태고요. 더하기 자, 누가 있냐면은 우리 초록 색깔 보이세요? 이 초록 색깔이 빨강 색깔 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같은 방향으로 더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졌죠. 이 초록 색깔은 누구 겁니까? 이 초록 색깔은 2차 이 I2에 의해 발생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의 코일이죠. 다른 사람 겁니다. 상호작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L1 더하기 이걸 뭐라 불렀었냐면 우리가 M2 1이다 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2차에서 건너와서 1차 이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지금 요 상황을 또 한번 봐볼게요. 파랑 색깔 부분을 한번 이제 또 관찰을 해보면 자, 요렇게 2차 측 요쪽 4번하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4번은 자, 일단 초록 색깔 I2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 phi 2 나 자신이죠. 그래서 자, L2 더하기 그리고 자, 빨강 색깔 좌세교 자속이 또 생기고 있죠. 같은 방향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더해져야 되고요. 이 빨강 색깔은 누구에서 왔나요? 자, 1차 다른 코일에서 왔죠. I1에 의해 발생한 자속이 왔습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호 인덕턴스다. 1, 2 이렇게 그것은 1차에서 2차로 건너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5번 자,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M21과 M12는 M으로 그 값이 같다. 같은 자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값은 같다라고 인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6번 자, 이 상황에 전체 합성 인덕턴스인 L을 구하면 L1 더하기 M이 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L2 더하기 M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쁘게 쓰면 L1 더하기 L2 더하기 자, 이 M은 서로 같으니까 2M 이렇게 결론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L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자, 요런 과정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차동 접속의 경우는 제가 결론만 표시하면 자, 이렇게 자, 1차에서 phi 1이 발생했다면 phi 2는 요렇게 거꾸로 발생할 거예요. phi 2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색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차동은 제가 빠르게 좀 갈게요. 자, 여기는 자기 자신 L1과 L1은 이 빨강색인데 초록 색깔 보면 서로 좀 반대로 들어오고 있죠.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빼기 M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건 파랑 색깔이었죠. 파랑 색깔 보면 역시 빨강 색깔과 초록 색깔이 지금 상쇄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 자기 자신은 이제 L2 이렇게 되고 자, 상대 거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것에 의해서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L1 빼기 M 더하기 L2 빼기 M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쁘게 쓰니까
L1 더하기 L2 빼기 2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소해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가동 접속은 같은 방향이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L은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플러스 2M 이걸 가져가셔야 되고, 두 번째, 차동은 반대라 빼줘야 돼요. 그래서 L은 L1 더하기 L2에서 여기 빼기 2M이 되더라.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결론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기 인덕턴스 L1, L2가 있고요.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을 직렬로 가동 접속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머릿속에 떠오를 거 떠올리시고, 자,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래요. 자, 근데 두 코일의 자기적 결합이 있는 경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동 얘기 보고 우리는 짠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자, 가동 접속이니까 요걸 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L1 더하기 2M이다. 플러스 2M.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체 인덕턴스가 100 그리고 140짜리가 있고 상호 인덕턴스 M이죠. 그러니까 L1, L2, M 값이 주어졌고요. 두 코일을 가동 접속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준비해야겠죠? 자, 합성 인덕턴스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짠하고 이것이 방금 앞에서 체크한 거 떠오르면서 요걸 택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L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 이렇게 되고, L1이 100, 그 다음 140, 그 다음 2배의 상호 인덕턴스는 50이었죠? 자, 그럼 240 더하기 100이 되고요. 340 밀리헬리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만 알면 다 풀리죠? 자, 두 코일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했더니 120 밀리헬리가 나왔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봤어요. 반대로 해봤더니 20이 나왔습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짠하고 이게 떠오르고, 자, 한 번은 120이 나왔고 하나는 20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값이 클까요? 가동의 값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가동, 여기에 값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볼까요? 크기가 더 크고, 차동은 뺐으니까 서로 여기 빼기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크기가 얘는 작을 거예요. 그러면 가동 접속을 한 것이 120이구나 라고 이제 유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L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입니다. 즉 가동 접속을 한 경우가 되겠고, 자, 이것이 12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차동 접속한 거를 요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요쪽에다가 L 차동 접속한 경우는 L1 더하기 L2 빼기 2M은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싶나요? 자, 지금 우리 구하고 싶은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게 우리의 타겟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자, 빼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빼면 여기 L1, L2 시원하게 딱 죽죠? 자, 요거 빼니까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4하고 M이 되고요. 자, 여기 빼니까 100이 되죠. 따라서 M은 4로 나누니까 4분의 100이 되고요. 이것은 25 헨리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25가 있나?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알고 이거는 가동과 차동을 식을 뽑고서 이제 우당탕탕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죠? 자, L1, L2 코일을 직렬, 가극성으로 접속한 것과 감극성으로 접속한 것의 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짠하고 이게 떠오르면서, 자, L 가극성은 자 더하는 것이죠. 2M이고요. 그 다음에 감극성은 빼는 것이다. L1, L2 빼기 2M이다. 문제에서는 서로 차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 값이 더 크고 이 값은 작은 거겠죠? 자, 빼니까 L 감은 자, 어떻게 되죠? 시원하게 날아가죠? 탕탕. 자, 그러나 요거는 빼니까 2M 빼기 2M이니까 이것은 플러스 4M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코일이 있고요.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이고, 자, 동일 방향, 자속이 동일한 방향과 또 역방향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것을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나오는 것인데, 큰 쪽 빼기 작은 쪽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L 큰 것은 짠하고 지금 나왔지만 가동이 크고 차동은 작죠. 크고
작다. 그러니까 L 값 빼기 L 차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나오네요. 자, 계속 해보세요. 자, L 차 이렇게 있으면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고요. L1 더하기 L2 빼기 2M이 되고, 자, 두 개 빼야겠죠? 자, 이 식을 빼니까 왼쪽은 L 값 빼기 L 차,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가 나왔고요. 자, 여기는 시원하게 탁탁 죽어버린다. 자, 요거 빼기니까 플러스 4M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남은 것은 4M이더라. 자꾸 이런 스타일 나오네요. 그죠? 자, 4M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인덕턴스 측정하니 A는 50이고요. B는 30이랬습니다. 이 회로의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 물었어요. 자, 이게 지금 50이란 얘기는, 그죠? LA가 50이란 얘기는 이게 가동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 LB가 30입니다. 작죠? 그럼 이건 뭐요? 차동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짠하고 여기 다시 나왔지만 요런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 나열해 볼게요. LA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 50이다. LB는 L1 더하기 L2 빼기 2M이 30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딱 모양 보니까 빼고 싶어지죠. 왜? 이거 시원하게 이렇게 죽이려고. 자, 요거 하면 플러스 4M만 나오고요. 자, 요거 빼면 20. 따라서 M 상호 인덕턴스는 5헨리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5헨리는 여기 있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니까 뭐만 알면 돼요? 요거 가동 공식, 차동 공식만 알면 사실 다 풀을 수 있다. 자, 오늘 해야 될 세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 끝냈고요. 자, 두 번째 스토리 지금 가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와 결합 계수입니다. 여기서 결합 계수라는 것은 K라고 이제 쓰고요. 밑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결론부터 갈게요. 자, 상호 인덕턴스는 M을 의미하는 거고 결합 계수가 처음 나왔는데 K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먼저 쓰면 시험장에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자,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K 루트 L1 L2 이거를 시험장에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K가 처음 나왔죠? 이 K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요 K를 결합 계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합 계수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지금 두 코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코일이 간의 자 결합이 돼요. 유도 결합 정도다. 이 값이 크면 더 잘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왜죠? 이 코일에 전류를 넣으면 자속이 서로 발생해서 서로 세교해서 영향을 주고 유도기 전력도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결합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결합되느냐? 100%냐? 뭐 60%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여기서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서 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케이스고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K, 결합 계수가 1인 경우가 있어요. 100%입니다. 또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K가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케이스 분류 괜찮으시죠? 자, K가 1일 때는 100%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이때는 1차와 2차 간에 누설 자속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누설 자속이 없는 경우예요. 그럼 이것은 누설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100% 세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서로 세교해서 100%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요, M은 자 K 루트 L1 L2였잖아요. 여기 K가 1이니까 그냥 루트 L1 L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자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다. 누설 자석이 없는 경우는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거의 없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이라고 하고 이때는 M은 K 루트
L1, L2가 됩니다. 차이점은 요 앞에 K가 붙어서 1이면 100%,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값이 작아질 것이다. 이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자, K가 0인 경우는 뭐가 될까요? K가 0인 경우에는 다 누설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미결합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 무엇이냐면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0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를 봐보세요. 자, m은 k 루트 L1, L2였는데 k가 0이 되면 자, 이게 0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식적으로도 0이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결론은 이 공식과 그 케이스 세 가지에 대해서 가져가면요, 많은 문제들을 또 우리가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급하신 분들은 다음 문제풀이 가시고요. 난 좀 더 보완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요 밑에 그림에 보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얘기였냐면, 자, 이쪽이 1차 코일이죠. 여기 1차라고 제가 써보겠고, 이쪽은 2차라고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N1만큼 감겨있고 여기는 N2만큼 감겨있고요. 여기 I1이 흐르고 I2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나 자신에 대한 L1 그리고 여기 나 자신에 대한 L2 자기 인덕턴스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는 이제 M 이런 것들이 성분들이 있겠죠. 자, 번호를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자, 1차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서 phi 1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여기 2번 이것이 phi 1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은 누설 자속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차에서 발생한 게 다 일로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K가 1인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설되는 것이 이렇게 누설된다, 2차로 안 들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케이스 2의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이 빨간 색깔이 없어 그러면 이제 K가 0인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워주고요. 자, 세 번째, 2차에도 전류가 흐른다면 자, 여기서 자속이 요렇게 발생을 해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4번은 phi 2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5번. 자, 이 상황들을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1부터 해볼까요? 자, L1은 요 1차 요거죠? 자, 1차에서 나에게 흐른 전류에 의한 자속 때문에 발생한 인덕턴스 해서 L1은 우리 공식 뭐였죠? Li는 N팡으로 이제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L1은 I분의 N 파인데 나 자신에 대한 거니까 N1, I1, phi1 이렇게 되겠죠. 자, L2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I분의 N 파인데 나 자신이니까 N2, phi2, I2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요. M1도 써보겠습니다. 자, M1도 I분의 N phi 형태인데 자, M1은 지금 M1, 2라고 써야겠죠? M1, 2는 이겁니다. 1차에서 2차 쪽으로 넘어가서 자, 요쪽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봐야 되고, 자, 여기는 2차 입장에서는 요 1차 요거 다른 코일이죠. 남의 코일입니다.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자, 1차에 흐른 전류와 1차에서 발생한 자속으로 인해서 2차는 N2만큼 감겨있죠. 여기다 N2 이렇게 쓰기로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M21은 2차에서 1차로 넘어올 때 그러면 I2분의 N, 이건 나 자신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쓰기로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모양을 잘 보니까 모양을 보니까 뭔가 좀 유사성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 두 개를 한번 곱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L1, L2를 곱하면 요렇게 곱하면 오른쪽 길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쁘게 쓰면 I1, I2, N1, N2, phi1, phi2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모양이 굉장히 유사해요. M12, M21은 자, 우리 앞에서 M12와 M21은 같은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m으로 같다라고 인정하기로 했었죠. 물론 수식적으로도 우리가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뒤에서 공식 하나 좀 배우고 해야 돼서 일단 이렇게 인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I1, I2 오른쪽 길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의 N1, N2, phi1, phi2가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니까 어떻죠? 지금 요 파랑 색깔 자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L1, L2와 M1, M2, M21 자 이거 두 개 서로 같으니까 M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시 이쁘게 써보면 L1, L2는요 M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얘기할 수 있네요. M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루트 L1, L2가 되더라.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현재 누설자속이 없는 완전 결합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 요거를 이제 완전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합이다 라고 해서 완전 결합의 상태고, 앞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앞에 K 값을 곱해서 M은 루트 L1, L2 해주고 이게 결합 개수를 곱해줘서 얼마만큼 결합되었는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쓴 것은 뭐냐면, 자, 요 M은 왜 K 루트 L1, L2입니까? 가 궁금하신 분은 요 과정을 듣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시간 나시는 분들만 하시고 결론은 요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 정리하면 상호 인덕턴스 M을 결합계수와 함께 표현하면 요 공식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이 K의 결합계수는 케이스 분류를 세 가지 할 수 있다. 1이면 완전 결합, 0과 2 사이면 일반적, K가 0이면 미결합 상태입니다. 그때의 M 값들을 이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기 인덕터스가 L1, L2이고요. 상호 인덕터스가 M일 때 일반적인 경우죠. 자, 일반적인 경우는 0과 K가 1인 상황이었죠. 이때 개수가 얼마냐? 답이 여기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짠하고 앞에서 정리한 거 갖고 왔는데요. 어떤 상황이죠? 현재 일반적인 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는 범위가 요거니까 이거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체 인덕터스가 L1 90, L2 160인 두 코일이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인덕턴스 M이 60일 때 결합계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되죠? 짠하고 앞에서 정리했던 요 공식이 떠오르면서 M은 K 루트 L1, L2를 떠올려 주시고 값을 넣으면 돼요. 자, 상호 인덕터스 60, K 루트 L1이 90이고요. L2는 16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는 루트 90 곱하기 160분의 60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90 곱하기 160 14,400에 루트를 씌우면 12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20분의 60이고요. 땅땅 하니까 2분의 1이니까 0.5가 됩니다. 그래서 0.5 보고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철심위의 동일 건수로 자체 인덕턴스가 L인 두 코일을 감았고요. 이것을 같은 방향으로 연결했어요. 2번. 그럼 이것은 가동 접속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라. 단 코일의 결합계수 K 값이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코일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L1인데 L로 갔고요. L2인데 L로 똑같아요. 지금 L 합성 인덕턴스를 구할 건데 우리 가동 접속에서는 뭐였죠?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리해 보면 L 더하기 2M까지는 처리가 됐어요. 그죠? 자, M을 구해야 되는데 M이 지금 K 루트 L1, L2를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결합계수가 0.5라고 했고요. 자, 루트 L 곱하기 L 이렇게 되겠네요. 자, 0.5의 루트 L 제곱이고요. 자, 이건 L로 빠져나오겠죠? 0.5 L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L 더하기 2배의 0.5 L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처리하면 1이 되네요. 그죠? 그럼 L 더하기 L이니까 3L 이렇게 풀리네요. 자, 깔끔하게 풀리네요. 3L을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인덕트스가 L1, L2고 상호 인덕트스가 M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건 무엇이죠? 짠 하고 여기 나왔지만 영향을 안 줘요. 미결합입니다. 서로 없어서 상호 인덕턴스가 0인 상황인 것이죠. 자, 저 멘트를 보고 요걸 떠올린 다음에 M은 0이죠. 요 K에 엮는 걸 떠올려서도 좋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1, L2. 자, 두 코일이 서로 직교하면요. 세교자속이 생기지 않아서 이것은 상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호 인덕턴스 M은 0이에요. 짠하고 갖고 왔는데 요 케이스 3개 중에서 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이다.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L1, L2고요. 가동 접속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동 접속하면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 자동으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영향을 서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엇이냐? L 합성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인데 짠 하고 나왔지만 아까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미결합 상태로 M이 0이겠죠? 그러니까 M이 0인 상황이다. 따라서 M이 0이면 여기 죽겠네요. L1 더하기 L2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역시 두 코일이 접속되어 있고요. 누설 자속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이상적인 상황이죠. K가 1인 상황입니다. 이때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짠 하고 나왔지만 여기 케이스 1이 출제가 된 겁니다. M은 K 루트 L1, L2에서 K가 1이니까 요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있는데요. 결합계수가 K가 1인 상황일 때 관계식 뭐냐? 그럼 딱 보이죠? 2번입니다. 지금 여기서 요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두 인덕턴스가 L1 40, L2 90짜리가 있고요. 누설 자속이 없대요. 자,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K가 1인 상황이 되겠죠. 이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짠 하고 여기서 요 상황이죠. 그래서 M은 루트 L1, L2를 다시 쓰시고 넣으시면 되겠죠. 40 곱하기 90이더라. 자, 이 정도는 간단히 계산되네요. 36, 00이니까 60 헨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있나 봤더니 여기 있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 스토리에 왔습니다.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고요. 여기는 간단하니까요. 자, 이 코일에 전류가 I가 흐르면 자기 인덕터스 L이라고 할 때 자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자, 그때 공식이 뭐냐?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1이고요.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었죠? Li는 N빵처럼 자, 어떻게 하라고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저장될 것이다.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요거 Li 제곱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자, 자체 인덕턴스가 20인 코일에 30A의 전류가 흐를 때 축적된 에너지가 얼마냐? 그럼 빨리 여러분들은 W는 2분의 1 Li 제곱을 떠올리시고요. 자, 2분의 1에 L은 20밀리고 밀리, 그다음 I는 3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땅땅 사라지고 10 곱하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요렇게 여기는 90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처리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900이고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자, 10의 제곱분의 90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100분의 900이니까 탕탕 약분돼서 9 단위는 줄이더라. 그래서 요거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A의 전류가 코일에 흐를 때 24줄이 저장됐어요. 이때 자체 인덕터스 얼마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W는 2분의 1 Li 제곱을 떠올리시고요. 그냥 대입하면 끝나요. 자, 이게 24줄이래요. 자, 반 2분의 1 L 좀 구하려는 것이고 코일에 4제곱만큼 흘렀더라. 자, 24는 자, 2분의 1 L 16
땅 8 요것도 땅 3이 되네요. 따라서 L은 3 헬리드라.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공식 외우고 넣고 끝나는 겁니다. 자기 인덕터에서 축적되는 에너지는 전류를 3배로 증가시키면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식을 써볼게요. 자, L 여기 2분의 1 Li 제곱에서 자, 여기서 3배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류를 3배를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의 L에 자, 빨강 색깔로 3배, 기존의 I에서 3배를 한 겁니다. 자, 계산하면 2분의 1 Li 제곱 되고 요 3이 제곱되면서 앞으로 빼볼게요. 그럼 여기 9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근데 요 형광펜 파란 색깔은 요거였죠. 요만큼은 WL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WL보다 몇 배가 된다? 9배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맞죠? 전류를 많이 흘리면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될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만큼 I, 축적되는 에너지 WL이 이만큼, 자기 인덕터스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W는 2분의 1 Li 제곱을 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으면 됩니다. 0.2는 2분의 1 L 0.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양변에 좀 2를 곱해 볼게요. 자, 2를 이렇게 곱하면은 여기 탕탕 죽고 0.4는 0.25L입니다. 따라서 L은 0.25분의 0.4가 되고요. 25분의 40 이렇게 되고 5분의 8 약분되니까요. 그리고 1.6 헬리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에서 접속과 세 가지 스토리 알아봤죠? 1번 접속하는 거, 2번 상호 인덕터에서 결합계수, 세 번째 저장되는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 그래서 외울 것만 탁 그리고 문제 타다닥 하면은 여기서 틀릴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